부산의 인구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기초단체들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갖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금도 그중 하나인데 시민들은 그 효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봤습니다. 부산시의회가 10일 본회의에서 김해 신공항 적정성 조속 검증을 위한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시의회는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백년대계이자 지체할 수 없는 현안임을 강조했습니다. 동의대학교가 취업률 62.9%를 기록하며 부유경지역 4년제 대학의 졸업생 3,000명 이상 가그룹에서 2년 연속 취업률 1위를 차지했습니다. 부산대학교는 59.6%, 동아대는 57.7%였습니다. 부산 지역 환경단체들이 강서구 둔치와 맥도 일대 등 낙동강 사구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또 동남권 대기환경청 설립을 비롯한 올해 10대 환경의제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전국 최저 수준인 부산 지역의 출산율,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 자녀 양육의 어려움이라고 하는데요. 부산 지역 영유아와 초등학생을 둔 가정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실제로 긴급할 때 자녀를 돌보거나 양육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이 아직은 미비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부산 지역 보육과 돌봄 서비스의 현주소를 차선영 기자가 숫자로 풀어봤습니다. 부산 지역 영유아 가정의 30%는 자녀 돌봄 공백이 존재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초등 가정 역시 이 돌봄 공백을 느끼는 비율이 20%에 달합니다. 전국 최저 수준인 부산 지역의 출산율, 부산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일이 녹록지 않음을 입증하는 수치죠. 오늘 숫자로 보는 뉴스에선 부산 지역 보육 돌봄 서비스의 현주소를 짚어보겠습니다. 2018년 12월 기준으로 부산의 만 0세에서 5세 영유아 인구는 14만여 명, 만 6세에서 12세 아동 인구는 18만여 명으로 각각 전체 인구수 대비 4.15%, 5.45%를 차지합니다. 전국 평균 비율 4.66%, 6.37%보다 낮은 수치인데요. 이렇게 아동 인구 비율이 낮다는 건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출산의 주된 원인이 자녀 양육의 어려움인 만큼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어린이집과 유치원, 방과후 서비스 등 부산 지역 보육, 돌봄 서비스 이용 만족도를 보겠습니다. 5점 만점의 영유아 가정 3.95점, 초등 가정 3.65점으로 대체로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초등 가정에서의 급간식 관리와 질 만족도가 3.59점, 교직원 전문성은 3.6점으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돌봄 양육 서비스에 대한 이 만족도는 높은데 자녀에 대한 양육의 어려움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영유아 가정 3.85점, 초등 가정 3.50점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이 높습니다. 특히 긴급한 경우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과 돌봄 서비스 공백을 자녀 양육의 어려움 이유 중 하나로 느끼고 있었는데요. 영유아와 초등 가정 모두 부모가 퇴근해서 귀가할 때까지의 시간에 추가 보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각각 30.9%, 39%였습니다. 또 방학 동안 주간 돌봄 역시 영유아, 초등 가정 각각 27.5%, 27.4%가 희망했습니다. 보육 돌봄 서비스 제공 방식은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영유아, 초등 가정 모두 선호했는데요. 각각 45.2%, 41%였습니다. 또 기존 돌봄시설 교사 선호도 역시 높았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이나 중장년 여성 등이 돌보는 마을 공동체나 이웃 주민들 간 육아 품앗이를 선택하는 비율은 4%에서 8%로 저조한 수준이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등 보육 돌봄 서비스 이용은 활발하지만 여전히 보육 돌봄의 사각지대는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긴급한 경우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과 이 돌봄 서비스의 공백을 어떤 방식으로 메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촘촘한 논의가 필요한 셈입니다. 숫자로 보는 뉴스 차선영이었습니다. 자꾸만 낮아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보육과 돌봄 서비스 확대가 추진되고 있고 또 자치단체마다 출산 장려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산 장려금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시민들의 목소리를 안수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출산장려금 지급액과 지급 범위는 매년 확대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부산 서구, 중구, 영도구 등 원도심을 비롯한 부산의 기초자치단체들은 이 정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현금 지원성 출산 장려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고 실제 수치상으로도 출생아 수나 합계 출산율은 매년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보입니다. 이 출산 장려금 지급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여론은 지금에서 들어봤습니다. 애기 키우기 수월하게 하면 조금 낫기는 낫지만은 무조건 돈만 많이 준다고 그게 그간 거는 아니고. 아이를 낳은 사람도 낳지 않은 사람도 일회성 출산장려금 확대보다는 장기적인 육아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낳겠다고 마음먹은 사람한테는 뭐 조금이라도 용품을 사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안 낳겠다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일단 출산을 하면은 돈이 많이 들죠. 그거보다 배로. 그러니까 굳이 안 낳겠다는 사람들은 별로 그 돈의 값어치는 없다고 생각하죠. 이렇게 아이를 낳는다고 돈을 주는 정책보다는 아이를 좀 더 키우면서 케어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는 게 더 저희가 이제 또 아이도 낳고 싶고 하지 않을까. 출산이나 육아 등의 지원 확대도 좋지만 자발적으로 출산 계획을 갖도록 하기 위해선 일자리나 주거 등 경제 생활 부분의 지원 정책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돈이야 뭐 몸이 성하면 벌면 되지만도 첫째 입에 들어가야지 배가 불러야지 일을 하지. 배고프면 일 못하잖아. 그러니까 애를 안 낳아. 아무리 뭐 나라에서 뭐 100만 원, 200만 원 줘도 그때뿐이 없는 거야. 애들 그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못 시키지. 엄만 해도 돈이 있으면 주면 좋기는 좋지. 그렇지만 자기 본인이 자식을 낳아야지. 내놓을 생각이 있어야 놓는 거지. 돈을 택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마음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 거지. 적은 액수지만 출산에 따른 비용적인 부담을 덜 수 있어 출산 장려금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줘야지. 자녀를 키우려고 하면 뭐 애들 뭐 낳고 하려고 하면 돈도 필요하고 안 그렇습니까? 요즘 뭐 교육 뭐 애 하나 키우면 뭐 이제 나오면 뭐 교육비가 애 뭐 대학 졸업할 때까지 뭐 돈이 2억 들어가니 3억 들어가니 해서고 그래서 부담감 가지고 여성분들이 그 뭐 좀 기피하는 것 같고. 인구 절벽, 도심 소멸의 위기에서 아이 낳기 좋은, 아이 낳고 싶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고민은 더욱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10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해신공항 적정성 조속 검증을 위한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부산시의회는 결의문에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은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제도약을 앞당길 수 있는 범국가적 과제로 조속한 검증을 촉구했습니다. 또 800만 동남권 주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100년대계 사업이며 지체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현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문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등에 보내 24시간 운영 가능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빠른 시간 내에 검토해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할 예정입니다. 동의대학교가 2년 연속으로 부울경 지역 4년제 대학의 졸업생 3,000명 이상 가그룹에서 취업률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교육부가 대학 알림이를 통해 공시한 자료를 보면 동의대 취업률은 62.9%로 지난해보다 1.2% 상승했습니다. 동의대는 전국 최초로 대학 일자리 센터 3년 연속 우수로 선정됐고 해외 취업 사업 우수 기관에 뽑히는 등 대외적으로도 성과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취업률은 59.6%, 동아대는 57.7%로 나타났습니다. 겨울철 때 아닌 태풍급 강풍에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또 화재가 잇따르면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한 주간 사건 사고 김한식 기자가 영상으로 구성했습니다. 하면서 문이 툭 그래요. 그래서 앞에 담대기 의심을 갔거든요. 저기 넘어졌구나 싶어서 우리가 문을 여니까 문이 안 열려요. 놀래가지고 지금 약 먹고 자고 그랬어.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기가 됐습니다. 공제 범위에 따라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또 더 내야 할 수도 있는데요. 꼼꼼하게 챙겨봐야겠습니다. 최연관 기자입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산후조리원 비용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출산 때마다 200만 원 한도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의료비 공제 금액에서 차감되는 실손 의료보험의 경우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올해부터 의료비 공제 금액에서 차감되는 실손 의료보험 수령액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므로 의료비 공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은 확대됩니다. 무주택이나 집 한 채만 소유한 세대주는 취득 당시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에만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5억 원 이하 주택까지 포함됩니다.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에만 적용되던 월세액공제도 3억 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됩니다. 하지만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는 축소됩니다. 그동안 20세 이하 자녀는 모두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했는데 올해부터는 7세 이상 자녀만 대상에 포함돼 한 명당 1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와 취약전아동의 학원비, 교복 구입비는 예년처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도 공제 대상에 포함됐는데 작년 7월 이후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의 연말정산은 이번 달 10월부터 제공되는 편리한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활용하여 소득공제 자료를 미리 확인하시고 누락된 자료가 있으면 빠짐없이 챙겨서 세금을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히 따져 혜택도 챙겨야겠습니다. HCN 뉴스 최현강입니다. 동구청은 2020년 새해를 맞아 10일 구민과의 대화를 열었습니다. 이날 대화회장에는 지역 소상공인과 기업인, 다문화 가정, 결혼 이주민 등 500여 명이 넘는 구민들이 참여해 새해 구정 업무 계획을 듣고 지역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또 2019년 자랑스러운 동구민에 선정된 김명곤 수정이동 주민자치위원장과 이상길 동구체육회 감사에 대한 시상식도 열렸습니다. 이번 구민과의 대화는 매년 연례 행사처럼 진행된 동순방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마련됐습니다. 부산 지역 환경단체들이 강서구 둔치와 맥도 일대 등 낙동강 하구를 국가도시 공원으로 지정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부산의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부산환경회의는 낙동강 하구가 부산에 남은 개발 제한구역 가운데 대규모 평지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라며 공원 일몰제 시행에 맞춰 녹색 영포를 확보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부산환경회의는 이와 함께 동남권 대기환경천 설립과 에너지 전환도시 구축 등 올해 10대 환경의제도 제시했으며 구체적인 정책을 정리해 부산시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1월 11일) 기상정보입니다. 11일 토요일 부산 아침 최저 기온 2도, 낮 최고 기온 10도 보이겠고요. 건조주의보가 발효돼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제주는 밤부터, 중부 내륙은 곳에 따라 새벽 한때 눈이 날리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먼바다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해안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으니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초반에 아침 기온이 영하권을 보이겠고요. 주 후반부터는 다시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